판사들이 골키퍼처럼 몸을 던져 막았어야죠. 우리한테 남은 카드가 뭡니까? 재판부 확실히 관리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법정에 트럭 기사를 살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전북 익산의 약천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12군데 칼에 찔려 사망한 남성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고, 그때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살의 최군이 나타났습니다. 최군은 자신이 범인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택시가 서 있고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뛰어가는 걸 자기가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5살 최군은 목격자에서 살인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목격자였던 최군은 진범으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2003년 6월 5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살인 혐의로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임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김씨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을 듣게 됐습니다. 자기 대신 무고하게 최영민 씨가 그 누명을 쓰고 목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도피를 도운 임 씨가 주변 진술도 자백과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역자의 부검 소견과 흉기를 목격했던 시민의 증언과 김 씨의 자백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임 씨는 집에 이사간 가족이 화단 근처에서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흉기로 추정되는 칼끝이 휘어진 시칼을 발견했다는 증언을 했지만, 사건을 지휘한 경찰은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진범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계속 반려했습니다. 담당 형사이자 군산경찰서 소속이었던 황상만 형사가 발벗고 나서보겠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던 것입니다.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한 검찰이 물증이라며 제시한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황상만 형사는 약 1년의 끈질긴 수사와 영장 청구를 했지만, 이 일로 강력반 형사에서 지구대로 좌천되고 수사팀은 해체됐습니다. 결국 진범 김 씨는 긴급 체포 기한이 48시간이 지나 석방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던 친구 임 씨는 죄책감에 2012년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건의 목격자였던 최영민 씨는 불법 체포와 가혹 행위로 인해 거짓 진술을 하고 무고한 옥살이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에 의해 거절되고 2015년 6월 22일 광주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으나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하며 끝까지 검찰이 덮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태안이법이 개정되며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사라졌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재심에서 이미 3년 전부터 재심 청구를 신청했던 최영민 씨는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영민 씨의 무죄 재심 판결이 난 이틀 후 검찰은 2016년 11월 19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자백했던 38살의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17년 5월 25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7시 7분쯤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 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인근 다방의 커피 배달원이었던 최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택시기사 유 씨가 육수를 한 대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최 씨는 200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2010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4시간 만에 경기도 용인에서 진범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름까지 바꾼 김 씨는 2013년 경찰 수사 때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은 이혼한 뒤 나와 동생들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부검 결과 참고인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2017년 5월 1심을 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져온 식칼은 끝이 휘어져 있고 칼 끝에는 피와 돼지비계 모양의 흰색 지방이 묻어 있었다는 김 씨 친구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중에 칼은 닭 조축장에서 가져왔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피와 지방이 묻은 칼을 친구 임 씨에게 건넸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라며 김 씨를 진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지금도 밖에서 돌아다니며 이 상황을 보며 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라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씨에 대해 국가가 1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가 국가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최영민에게 13억 900여만 원을 배상하라 라고 했고, 최 씨의 가족 2명에게 국가가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최 씨를 수사했던 경찰과 수사를 지휘한 검사에게 손해배상 비용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 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다룬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 SBS 드라마 나라라 개천용 등 소재가 됐습니다. SBS 금토 드라마 나라라 개천용은 배우 권상우가 재심 전문 변호사, 배성우가 탐사 전문 기자로 나오는데, 재심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이를 기사화해 유명해진 박상규 기자의 실제 사건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삼내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실제 사건들을 다루고, 배우 배성우는 최근 음주운전 구속으로 인해 자신이 촬영했던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정우성 배우와 바통 터치를 하면서 마지막 사건에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영민 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5살에 감옥살이를 하고 37살이 되어서 누명을 벗고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그동안의 억울함을 모두 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정확한 판결을 받지 않아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죄인들 모두 클린하게 그에 맞는 죄의 대가를 받는 날을 기원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